리모컨이랑 반지가 아니에요. 우와, 저도 간지나네요. 시대에 맞게 살아야지. 자, 에너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58페이지 보면 에너지라고 되어 있고 일단 교과서적인 정의를 보십시다. 에너지라고 하는 아이의 에너지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일단 키워드를 잡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내 대가리가 짧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이 단위를 보게 되면 단위가 무엇이냐면 이분이 만드신 거야. 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J라고 쓰는데 웃긴 건 이 일의 단위도 무엇이냐면 일의 단위도 J, 줄이에요. 줄. 다시 말하면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고 일의 단위도 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렇게 뒀어요. 뉴턴 퍼 미터라는 말도 쓰는데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어찌됐건 간에 단위가 같다라는 것은 얘가 의미하는 내용이 어떻다? 같다는 뜻이야. 단위가 같기 때문에. 같은 경우는 약간 정의를 바꿔서 표현한 거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단위는 줄을 쓰게 되고 여기서 보게 되면 킬로그램 중 M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잘 봐. 여기서 단위를 한번 보자. 킬로그램 F.M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킬로그램이 무엇이냐면 질량이라는 뜻이에요. 질량. 그 다음에 요 F가 힘이라는 뜻인데 요게 무엇이냐면 나중에 가게 되면 얘가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해서 킬로그램 중 F 중이라고 읽어 F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얘가 바로 중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랑 질량은 조금 달라요. 질량에다가 9.8을 곱한 게 무게가 되고요. 너희의 몸무게가 어떻게 되니? 라고 말한다는 건 체중계에 그대들이 올라갔을 거야. 체중계에 올라가. 체중계. 그러면 바늘이 갑자기 확 돌아가 버리지? 하여튼 대충 50 이상은 돌아갈 거 아니야. 여기서 부정은 못하지. 돌아간다는 건 이 지구가 너희를 잡아당기고 체중계가 중간에 받치고서 눌린 거예요. 지구가 당긴 힘이야. 그것을 지구가 당긴 힘을 무게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 질량이 어떻게 되니? 라고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질량은 그 물체의 고유한 값인 거지 얘가 무겁다 가볍다 라는 표현을 쓰려면 무게라는 말을 쓰지 질량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 이 정도에다가 여기서 지금 M이 나와 있는데 얘는 거리의 단위예요. 거리 곱하기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나온 길이 계속 이어가 볼게요.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일의 정의를 볼게. 일의 정의. 힘을 가한 방향으로 무엇이 생겼을 때 거리가 발생을 해요. 거리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해서 일은 영어로 따지면 워크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W로 씁니다. 그래서 W는 어떻게 구하냐면 힘 곱하기 무엇으로 이동거리.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질량에다가 힘이니까 무게는 힘이지 게다가 거리지. 얘도 에너지의 정의가 일의 정의도 힘 곱하기 이동거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복잡한 거 그냥 내려놓고 이 에너지가 일이고 일이 에너지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복잡한 거는 나중에 공부하셔도 돼요. 나중에 머릿속에 틀이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서 왜 같은지는 나중에 좀 더 심화 과정을 가게 되면 알게 돼요. 뒤에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위치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나올 때 일과 에너지의 전환이 나온다는 건 한 번만 들으면 금방 이해되는 거라서 어렵진 않고 그다음에 에너지의 종류를 보십시다. 어떤 위치에 있는 물체가 밑줄 어떤 위치에 있는 물체 위치에 있는 물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위치에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놓여 있어. 그때 잠재된
잠재된 에너지. 그러니까 별건 아니야. 한 번만 들으면 돼. 잘 봐. 한번 빌려줘. 핸드폰이 있어요. 자, 이거를 내가 여기서 땅바닥에 놓는 거랑 여기서 땅바닥에 놓는 거랑 여기서 놓으면 안타깝지만 여기서 놓으면 화가 나겠지. 내가 무슨 어휘인지 느낌이 오죠. 여기 있으면 통통, 여기 있으면 쩍. 내가 강아지처럼 표현했지만 느낌은 오지. 그러면 이 위치에 있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여기 있을 때 에너지는 얘가 더 많은 거 느껴져요? 가지고 있는 거야. 아직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받아. 당황하기는 에이그 내가 설마 남의 거를 던질까? 그래서 안 던져. 자, 던지면서 비싼 걸로 사. 그렇지 마. 잠재된 에너지, 영어로 잠재된이라는 것이 potential이라는 말을 써요. potential. 그래서 potential energy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력, 높고 낮음에 따라서 중력에 따른 potential 에너지가 있고요. 탄성체가 있어. 탄성체가 뭔지 내가 보여줄게. 탄성체가 있어요. 탄성체가 근데 내가 요만큼 당겨서 탁 너를 맞출 때하고 이만큼 잡아서 놨을 때 누가 더 아파? 뭐예요? 또라이 보듯이 쳐다보는 내가 토요일 아침부터 좀 민망하지 않니? 내가 오가리가 5강에서 봤다고? 오가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되지. 뭐 멋있는 말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서로 알아들으면 되지. 이렇게 요만큼 잡아당겼을 때 놨을 때랑 이만큼 잡아당겨 놨을 때가 더 멀리 가고 세죠. 그만큼 뭘 갖고 있다? 탄성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너지 값이 많다는 뜻이겠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탄성체, 탄성력 에 의해 잠재되어 있는 포텐셜 에너지. 근데 중등 과정에선 중력에 의한 에너지라고 배우고요. 고등 과정을 가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중등 과정은 탄성력에 의한 에너지라고 줄인다면 고등학교 때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을 씁니다. 포텐셜이라는 단어 뜻은 가지고 있는 잠재된 능력의 에너지에서 이것을 말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 외우지 마. 이거 자꾸 외우려고 하는데 과학은 어떻게 하면 안 외울까를 고민하잖아. 그러면 그게 꼼수 피우는 것 같은데 그 공부 방법을 특히 이제 수학하고 과학은 비슷해. 결국에는 외우는 거야. 근데 안 외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외워진 거랑 외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외우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게 못 느껴져 스스로는. 그리고 중등 과정이나 고1 과정에선 그게 무슨 차이인데요 하도 문제 자체의 스타일이 구별이 잘 안 해도 그 문제가 풀려요. 근데 고2, 고3으로 가게 되면 안 외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외워졌어. 그 방식으로 공부한 애들이 고2, 고3 때 성적이 막 올라요. 근데 외우려고 해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학교 공부 방법으로 갖고 있는 아이들은 중학교 고1 때까지는 성적이 나와. 근데 때려 죽어도 고2, 고3이 되면 성적이 안 나와요.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공부 방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나 고1 때는 별로 티가 안 나다가 고2, 고3 때 성적이 막 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고등학교 공부 방법을 습득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살짝 한번 끊었다가 다시 갈게요.